수집 데이터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비가 정해지면 이 설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할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설비로부터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들의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크게 모니터링 영역과 예측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정량적인 값이라고 부르는 데이터들입니다. 정량적인 값이라는 것은 바로 숫자로 표현이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온도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온을 재거나 온도를 잴 때 32도, 33도, 37도, 38도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만 딱 나오는 값, 그것을 바로 정량적인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량적인 값을 우리는 모니터링 영역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값들이 다 정량적인 값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정량적인 값도 있지만 이런 정량적인 값 플러스 정성적이라고 하는 독특한 특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희귀하고 또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의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진동이나 자개 그리고 소음과 같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진동과 같은 데이터들은 특정 진동 양으로 나오는 정량적인 값과 주파수라고 하는 정성적인 특성 값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다 보니까 한 센서로 데이터를 측정을 하더라도 모니터링 영역과 예측 영역이 둘 다 수행이 가능한 굉장히 설비를 진단하고 분석하기에 좋은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제 정확도의 어떤 단계를 보시면 모니터링 영역, 일반적으로 수치로만 나오는 모니터링 영역보다 특성값으로 나오는 더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데이터가 더 정확한 정보를 분석을 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내어줄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할지 결정을 했으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번 교육에서는 이제 수집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간략히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 교육에서는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 또 플러스 인공지능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의 지식 기반이라든지 여러 이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목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목적성이 중요하고 이 목적성에 맞는 알고리즘 혹은 분석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 방법을 선택하실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교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수집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집 데이터들인데요. 가장 상단에 보이는 거는 이제 이 풍량 데이터의 경향, 트렌드이고요. 그 중간에 보이시는 게 바로 전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이는 그래프가 바로 진동 데이터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해당 그래프는 에어블로어라는 설비에서 동시에 추출한 데이터이고요. 이 동시에 추출한 데이터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풍량과 전류 데이터는 동일하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동 데이터는 굉장히 예민해서요. 보시면 풍량과 전류는 변동이 없지만 이 특정 시점에서 변동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초기 단계의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의 그 현재 경향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 이제 조금 지났을 때 한번 경향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비에서 결함이 발생해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풍량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또 따라서 전류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당연히 진동 데이터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도 이제 설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 하지만 초기가 아닌 좀 심각한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풍량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류와 진동 다 같이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셔도요. 똑같이 풍량과 전류의 변동이 없지만 진동의 변화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 시간 타임라인 안에서 한번 쭉 보게 된다면 설비에서 이상이 발생해서 쭉 설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설비의 결함은 항상 있어 왔지만 그 세기에 따라서 풍량이 변화하고 풍량에 따라 전류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량이 변하지 않아도 결함은 항상 있었고 이 결함의 컨디션에 따라서 진동 데이터는 풍량이 변하지 않아도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 이러한 에어블로어 설비에 대해 결함을 예측하거나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라면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데이터가 가장 적절할까요? 어느 데이터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결함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바로 진동 데이터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해당하는 설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어떤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합니다. 진동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전류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전압 데이터가 될 수 있고 소음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대상물의 설비에는 어떤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추출된 데이터로 무엇을 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진동 데이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도 이런 진동 데이터가 정량적인 값과 정성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고 희귀하고 가치가 있는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진동 데이터를 다 수집한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다 좋은 데이터일까요? 지금 화면을 봐주시면 이 진동 데이터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표를 보면 이 해당하는 설비는 수직 펌프이고요. 동일하게 진동 센서 2개가 설치되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수집을 동일한 센서와 계측 장치로 하지만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반쪽만 사용하느냐 아니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느냐가 달라집니다. 상단을 보면 데이터를 추출을 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진동 데이터를 예를 들었을 때에는 진동의 양값을 가지고 와서 경향을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진동의 양값이라고 하면 아까 정량적인 값은 수치로 나오는 값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2.3, 3.3, 4.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진동의 경향을 쭉 보다가 어떤 특정 기준값을 설정해 놓고 이 기준값을 넘으면 안 돼라고 설정해 놓고 그 기준값을 넘었을 때 설비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 대부분의 모니터링 진동 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들의 이제 데이터 활용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과연 다 옳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진동 데이터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량적인 값도 있지만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동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량적인 값뿐만이 아니라 특성까지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특성을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아래쪽을 보면
설비에 대해서 정량적인 값만 확인을 한다는 것은 설비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주파수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파수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하는 설비에 모니터링 되는 설비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이상이 어떤 고장이나 어떤 결함으로 기인한 이상인지까지 파악이 가능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큰 차이점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량적인 데이터만을 활용했을 때에는 해당 설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상이 발생했구나를 알 수 있지만 정량적인 값과 정성적인 데이터를 모두 활용을 했을 때에는 설비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상이 발생했고 이러한 발생한 이상이 어떤 고장이나 어떤 결함에 의해서 이상이 발생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큰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동 데이터를 활용할 때 항상 진동의 정량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주파수 데이터도 동시에 같이 분석할 수 있어야지 완벽한 진동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집 데이터 정의 중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럼 진동 데이터를 정량적인 값과 정성적인 값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여러 가지 진동의 주파수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의 종류를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 변이 센서와 그다음에 가속도 센서 그리고 속도 센서의 주파수 측정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가속도 센서가 가장 넓은 주파수의 레인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무조건적으로 가속도 센서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설비의 어떤 특성이나 해당하는 설비에 돌아가는 회전 수나 RPM,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지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속도 센서가 더 넓은 주파수 범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범위의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그만큼 미세하게 움직이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각각 센서마다 장단점이 있고 이런 장단점에 맞추어서 우리가 설비를 이해하고 이 설비에 맞는 센서를 설치를 해주어야지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센서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데이터의 주파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비 자체에 탭을 내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 있고 그 위에 베이스를 대어서 베이스와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100%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설비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탭을 내는 것은 설비 자체에 손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설비에서는 진동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비에 미세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게 쌓이게 되면 크랙을 만들어내고 설비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 해당하는 설비 이렇게 지금 설비 자체에다 탭을 내서 설치하는 방식과 베이스를 대고 베이스에 탭을 내서 설치하는 방식의 주파수 레인지가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비에 베이스를 부착을 하고 탭을 내는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비의 사양에 따라서 맞는 센서들을 선정을 하고 이런 센서를 선정한 후에 수집이 되는 데이터들을 쭉 수집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런 수집된 데이터들은 어떤 포맷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정형 데이터를 이제 보시는 화면입니다. 제가 뒤에서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데이터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CSV나 혹은 SV의 파일의 형태, 포맷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대부분은 지금 엑셀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엑셀 파일로 열어보면 순서에 따라 수집 일시와 그다음에 수집 채널, 우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때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해당하는 데이터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추세선을 확인을 이 학습을 시켜서 추세선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든지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동의 양과 주파수 파라미터의 양 특성들의 어떤 양 데이터를 분류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발생한 결함에 따라 그 양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 올려드린 이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터와 펌프 설비의 언바란스와 미스얼레먼트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추출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을 분리해서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진동량이 있지만 주파수 내에서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해당 특정 결함이 발생했을 때 그 결함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파라미터 값들도 보시는 것처럼 추출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설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추세를 예측한다든지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특성이 높게 나타난다든지 등을 아실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형 데이터는 엑셀 파일로 보실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처음에 데이터가 가치가 있으려면 제가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물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은 모터와 펌프가 결합된 펌프 설비이죠. 그런데 이 하나의 펌프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몇 가지나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언바란스, 일렉트리컬 폴트, 벤트 샤프트를 포함해서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결함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함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러한 결함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시스템과 센서를 설치를 해야지만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해당하는 고장들을 미리 예측을 하거나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이 되는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하는 수집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정해지면 이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대상물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설비의 사양이라든지 센서를 어디에 부착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도면이라든지 구조도라든지 그리고 설비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해가 되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설비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센서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시스템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 센서를 설치할 것인지 전류나 전압 센서를 설치할 것인지 온도 데이터를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수집이 된 데이터 내에서 우리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성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보시는 과정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필요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 셋 혹은 데이터 부분을 전처리와 필터링을 거쳐서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을 하게 되고 이런 추출이 된 것을 비정형 데이터로 PNG나 JPG로 아웃풋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정형 데이터는 PNG나 뭐 JPG나 뭐 GIF나 여러 가지 각종 이미지 파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특정 이제 예를 들어서 컴프레서의 정상 데이터들 그리고 컴프레서가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상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특정 이미지 파일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컴프레서가 이상이 생겼을 때 감지를 하고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서비스 혹은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 두 가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는 사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데이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우 데이터인데요. 이 로우 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날것의 데이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공이 가능한 원천 데이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우 데이터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가공을 하거나 추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하거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빅데이터 플랫폼 내에 저희 퓨처메인이 올려놓은 이제 특정 기간 한정으로만 무료로 제공해 놓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오픈을 해드렸습니다.